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도 용서를 성공의 핵심 습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용서는 과거에 묶인 당신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미래를 창조할 힘을 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라 라고 했고, 또 불교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독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고 삶을 망가뜨리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런 철학과 종교적 가르침이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탠퍼드 신경과학 교수 앤드류 휴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가 우리의 신경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은 뇌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몸의 생리적 균형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용서가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과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도록 돕고 감정적 짐에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뇌와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용서가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성공의 키가 되는 것이며 인생을 바꾸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용서가 단순히 그냥 감정 해소 혹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 그냥 추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그림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빙산이 있습니다. 우리 빙산이 이렇게 있고, 이 아주 조금 이 약간만 나와 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많은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우리 몸도 같죠.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이 의식이 아주 작고 우리 몸이 무의식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뇌와 우리 몸, 우리 무의식이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우리 뇌에서 척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척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척수와 여러 신경계들이 다른 장기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떨까요? 우리가 화가 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너무 그런 분노를 느끼고 혐오감을 느낀다면은 이 미주신경에서부터 감정을 올려보냅니다. 우리 뇌로. 당연히 어떤 싫어하는 사람, 안 좋은 느낌, 이런 감정들은 남들을 향한 거긴 하지만 결국 나에게서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 그 과정에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을까요? 느끼고 싶지 않을까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미주신경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우리는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억누르냐면, 이 부신 주변, 명치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수축시켜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억누르는 거지. 미주신경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감정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안 느낄래?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냐? 계속 이게 심해지는 거죠. 어떤 감정이 느껴지려고 하는데 우리 계속 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우리 누군가가 싫고, 나는 이런 정치 성향인데 저쪽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싫고, 뭐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저런 게 싫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싫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취향이 생겨나게 되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예를 들면 부는 좋은 거고 가난은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욱더 심한 경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수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심한 경직을 얻게 되는 거죠. 왜 뭔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강아지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나요? 인간들은 대부분 좋아하죠. 우리 강아지를. 강아지는 굉장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일 뿐입니다. 사실 뭐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냥 강아지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강아지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든지, 강아지에 대한 뭐 물린 기억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강아지를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강아지일 뿐인, 좋고 나쁨이 없는 강아지를 보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과정에서 뭔가 나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은 나에게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내가 강아지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런 정치 진영이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고, 그것은 불쾌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경계에 수축이 일어나고 결국엔 경직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된 소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뇌와 몸이 척수를 통해서 제대로 소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싫어해서, 그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억누르다 보니까 여기가 경직이 되고 수축이 된 건데,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걸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경 패턴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 그런 거냐면, 자, 다시 의식이가 나왔습니다. 자, 의식이가 나왔는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용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용서,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은, 원수를 생각하면서도 정말 미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지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정말 그 용서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것이 그냥 나 뭐 그냥 그 사람 뭐 봐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어떤 분노를 가졌던 사람, 뭔가 내가 혐오했던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내 감정적으로 어떤 반감이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억눌려 있던 여기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느껴준다면,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화남,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막 분노가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욕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려와서 미주신경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있어서 여기 의식을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하지만 이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조금씩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림에도 그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의식을 두고 느껴주고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역시나 이 신경 패턴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식을 두고 느껴주기 시작하면은 다시 우리는 신경 패턴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우게 되면은 우리 뇌와 몸이 척수를 통해서 더 잘 서로 소통하게 되고, 우리 신경 패턴은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거에 묶인, 여기 과거에 있는 기억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고 억눌렀던 이 기억들을 그대로 느껴주고 허용한다면, 여기 묶여있던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올바른 균형 상태를 깨우게 되면서 우리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몸 진동의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끌어당김이나 현실화에서 얘기하는 주파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뇌와 몸이 소통하는 방식, 이 소통하는 방식이 점점 더 균형되고 올바른 상태가 되어 갈 때 우리는 주파수가 맞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로 생각하는 이 뇌의 생각과 몸으로 느끼는, 이 심장이 느끼는 감정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신경을 깨우기 시작하면은 우리 기분도 달라지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코비는 용서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앤드류 이버만이 얘기했던 용서는 몸과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도록 돕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용서를 하라, 미움을 품으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미움을 푸는 것은 어떤 걸 유발한다고 했죠? 신경이 수축되고 결국 경직돼서 신경이 비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독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감정을 그대로 허용해보고 그대로 느껴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용서는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또 저렇게 아까 말했던 그 신경 패턴이 변화할 수는 없겠죠. 의식에서만 생각하는 걸로 그치게 될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패턴, 이 작용을 계속 느껴보고 저런 신경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배워가고 감정 허용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이 저런 신경 패턴, 왜곡된 방식으로 형성돼버린 저 신경 패턴을 원래대로 돌리는데, 올바른 신경 패턴으로 돌리는데 가장 효과 있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계속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정리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무의식 변화, 정말 신경 패턴을 변화하고 내 자신을 변화하는, 새로운 나를 깨우는, 꺼져버린 나를 깨우는 이런 명상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명상 코스 같이 해보시기를 또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명상 직접 하는 것까지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오늘부터 조금 더 용서하는 마음, 남들이 밉다 하더라도 그걸 미워하면 나한테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걸 자연스럽게 억누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신경 패턴을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더 사랑하는 마음, 조금 밉더라도 그냥 조금 한 번 더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져서 원래 나를 깨울 수 있고 조금 더 행복한 나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